네, 금요일 2부는 언제나 최고의 정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뜨거운 전국 현안 여야 의원 대표 선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은 야당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정신 없으셨죠? 두 분 다. 네, 정신도 아니군요. 두 분 다 여유가 있으셨군요. 죄송하죠. 국민께는. 예. 자, 일단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제 벌어졌던 일부터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문무일 총장이 이게 결국은 패스트트랙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문무일 총장이 이 항명이라고 할까요? 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한다.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표창원 의원께서 사개특위에 계시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 검찰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완전히 반발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혹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뭐 예상했던 일이고 계속 돼왔던 일이고요. 네. 처음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검찰은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왔었고요. 네. 국회에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그리고 검경 소위에서 봉욱 차장 지속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본다면 1954년에 처음 형사소송법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요? 네, 65년 동안 지속된 것인데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330일 이 패스트트랙 기간 동안 내내 아마 검찰은 지속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낼 거고 사개특위에 참가하고 있는 의원들 각 네. 정당에도 계속 같은 요청이나 압력을 넣을 것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얼마나 잘 버텨내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고 세계적 추세와 기준에 맞게 네. 사법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내느냐 저희들의 몫이죠. 김영우 의원님 이건 야당에서도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표창원 의원님 말씀대로 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무지하게 오래된 문제인데 더더욱 이번에 이제 패스트 트랙에 태워지면서 아주 그냥 그 갈등의 급물살을 탔죠.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그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서 아무 혐의가 없으면 그냥 또 수사를 종결할 수 있고 네.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검찰의 수사 지휘 없이.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라는 그 불만이 있죠. 그래서 네. 결국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이게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결국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네.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국민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된다. 공수처도 생기고 또 경찰도 수사 지휘 안 받으면서 수사 다 하고 또 종결 지을 수 있고 결국 누가 피해 보느냐 이거죠. 누가 피해 보느냐. 그래서 그것은 국민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그 입장인데 결국은 또 경찰에서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검찰에 또 반하는. 네. 이게 이제 검경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생겼어요. 예. 그게 걱정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내용으로 얘기가 넘어가는 건데요. 왜 반대하고 있고 한쪽에서 또 왜 하려고 하고 있느냐. 뭐 이 부분인데 이거는 되게 사람들이 궁금한 분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문자를 좀 주시면은 제가 좀 두 분께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9730으로 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주시면 무료로 주실 수 있고요. 일단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검찰이 그 문무일 총장이 밝힌 내용이 이렇게 되면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대로 처리가 되면은 경찰이 너무 비대해진다. 독점적인 권능을 갖게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네, 네. 이거 어떻게 경찰 출신이시군요. 표현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당연히 일리가 있죠. 그리고 그 핵심이기도 하고요. 경찰이 더 좋거나 더 믿을 수 있어서 수사권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네. 경찰 역시 그동안 뭐 권력의 신여 역할을 해왔고 독재 권력에 부역해왔고
그러면서 검찰과 충성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두 기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제도의 개혁이지 어떤 한 기관의 우위를 보여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검찰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그 말의 핵심은 하나는 정보. 경찰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수사권까지 주게 되면 이것은 비대해진다. 이것이 네. 1954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엄상섭 의원 법무장관 출신의 네. 그분이 말씀하셨던 경찰 파쇼의 우려입니다. 또 하나는 경찰 파쇼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그 당시에는 이 일제 잔재가 남아 있고 예.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일원화된 조직이고 네. 총을 가지고 있고 정보권도 있는 네. 그런 경찰에 수사권마저 주면 이건 경찰 파쇼가 된다. 네. 그런데 전 세계 유례 없이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 검찰에 주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경찰 파쇼보다는 검찰 파쇼가 그래 덜 무섭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무르익고 경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일제 잔재가 해소되는 시점에 온다면 네. 그때는 비로소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국회와 국민의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 문무일 총장의 이야기는 역시 똑같은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또 정부 국회에서는 경찰 개혁은 경찰 개혁대로 간다라는 기조로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경찰제 법안이 거의 그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제 올라가죠. 김영우 의원님 잘 알고 그 계실 자치경찰제는 또 그 김영우 행안위 의원님 소관이군요. 소속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의 정보 기능에 대한 개혁, 인적인 축소 그리고 정보 활동 범위의 축소, 기관 출입 금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데 여전히 저희들도 더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경찰이 네. 지금 한창 뭐 수사 결과가 나오지만 과거에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거의 뭐 선거 운동원 역할 같이 정보 경찰했던 흔적들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지금도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경찰의 정보를 과연 운용해야 되느냐 일단 본질적인 질문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은 경찰 개혁 차원에서 가져가야 될 문제이지 수사구조 개혁에 이것을 결부시켜서 경찰 개혁이 정보나 또는 분권화가 안 되면 수사권 조정은 안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중론입니다. 오늘 어떤 신문을 보니까요. 그 자치경찰제가 사실은 이제 검찰을 이제 개혁할 때 검찰한테 했던 얘기가 우리 그 검찰의 어떤 권력을 좀 힘을 좀 뺄 테니까 사실은 자치경찰제 만들 거고 그래서 경찰도 힘이 좀 빠질 거야 이렇게 했는데 자치경찰제가 굉장히 뭐랄까 약한 수준에서 진행이 됐다. 그래서 검찰들이 속았다 이런 기사 제목들이 나오더라고요. 요건 어떻게 봐야 돼요, 김영우 의원님? 근데 그 경찰 쪽 얘기 들어보면은 경찰들도 또 불만이 또 많이 있어요. 예. 여태까지 검찰에 의해서 이제 그 수사 지휘를 받으면서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조정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경찰 쪽 불만도 많이 있더군요. 네. 여러 가지 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검찰 쪽에서 징계를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경찰의 여러 가지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경찰이든 그 검찰이든 그 무고한 시민들, 국민들을 수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 무혐의 처리됐을 경우에 네. 어디 뭐 이렇게 하소연할 데가 없더라고요. 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완전히 그 딱지만 그 뭐라 그러죠? 어떤 뭐 죄인 같은 네. 예? 그런 그 낙인만 찍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또 법원 판결 받았는데 무혐의 처리받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것이 이제 경찰이든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든 아니면 기소를 했던 검찰이든 무슨 뭐 여러 가지 인사고과든 뭐가 됐든 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의 좀 그 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더 먼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처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일부를 경찰에 떼어주거나 아니면 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검찰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기소권, 수사권 이런 걸 또 뭐 공수처가 또 한다든지 이것은 권력기관끼리의 밥그릇, 권력 이동이지 국민들 입장에서 무슨 개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선거법도 정치인 간에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이듯이 네. 예,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밥그릇 싸움으로 가선 정말 안 된다. 이건 진정한 개혁이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앞으로
검찰 경찰 정말 첨예하게 싸울 것 같아요. 개혁은 해야 되지만 개혁의 방향이 잘못됐다 지금. 예, 그거를 면밀히 좀 봐야죠. 근데 예, 지금 표창원 김영호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예, 지금 그 지난 65년간 진행되어 오던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그 체제 하에서는 책임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질 못해요. 예.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가 아니다 보니 네. 그냥 검찰에 송치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잘못됐든 나중에 무죄가 판결이 내려지든 형사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구속되거나 송치되면 점수를 받아요. 그거 가지고 나중에 뭐 승진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사구조 조정안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와 분리돼서 별도로 기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충분치 않다면 받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검찰의 반발 중에 하나가 종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만약에 이건 죄가 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검찰에 송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모든 기록을 일단 검찰에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검찰이 보고 만약에 그 안에서 경찰이 뭐 직무유기성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바로 수사를 하게 되고요. 경찰에 대해서 또는 이것은 송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안 하느냐 기소 의견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 요청과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김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국민들이 너무 수사에 있어서 고초를 많이 겪으셨고 억울한 일도 많으셨고 어떤 사람은 힘이나 돈이 있다고 해서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는 것처럼 되고 반대로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는 것처럼 기소돼서 재판까지 갔는데 나중에는 무죄로 밝혀지고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수사권 조정인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양 기관은 우리가 손해다라고 하다 보니까 보여지기가 마치 기관 간의 밥그릇 싸움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한번 보시자고요. 김영우 이번에 버닝썬 사건만 해도 그래요. 저희는 뭐 이제 경찰 대부분의 경찰을 저는 믿고 있고 신뢰를 합니다만은 버닝썬 사건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그 경찰들이 이런 그 부패 비리와 연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 만약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경우에 그냥 그 경찰이 만약에 연루돼 있다 했을 때 경찰이 수사하다 말아버리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부패 비리는 그냥 덮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버닝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왜? 현재 수사 구조상 검찰은 경찰이 자신들의 지휘 하에 있는 조직이고 언제든 개입할 수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의 수사도 사실은 검찰의 법적인 책임 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문제가 있어도 검찰이 건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검찰이나 검사의 범죄 혐의가 있어도 경찰이 함부로 수사 못 하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찰의 현재 소송법상의 검찰의 수사 대상이 줄어들게 돼요. 경제, 뇌물, 부패, 그다음에 핵심이 뭐냐면 경찰입니다. 경찰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바로 수사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버닝썬 게이트에서 경찰의 연루 의혹이 있다? 검찰이 손 놓고 있는 사태 앞으로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검찰에서 문제가 생겨도 제 식구 감싸기 못하게 됩니다. 검찰이 어떻게 알죠? 경찰의 여러 가지 부패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지를 처음부터 알게 됐죠. 이번에 김상교 씨라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이분이 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경찰이 무마했다. 이 부분이 바로 경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에요. 하죠? 아니. 알겠습니다. 경찰이 알겠습니다. 부패 연루된 이 얘기는 사실을 어떻게 여기까지 검찰이 하고 지휘하냐 이거죠. 그거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문무일 총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결국은 과거에 이런 뭐 입법 시도라든가 개혁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다 좌초가 됐어요. 이번에도 검찰총장이 만약에 뭐 사퇴를 하는 이런 초강수를 둔다거나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 공수처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거 좌초될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번은 과거와 너무 다르죠.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도 경찰대 교수로 있으면서 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맡았었는데 네. 결국은 검찰의 반발이 강해지면서 논의 중단 지시라는 초유의 지시까지 내려졌어요. 검찰과 네. 경찰은 이 문제 얘기하지 마라라는 네. 거죠. 그러면서 좌초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또 다시 추진을 하시다가 역시 정부 내에서 검경 간의 합의를 하는 와중에서 결국은 그만뒀고요.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도 결국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경찰의 수사 개시권이
됐죠. 이명박 정부의 성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발한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를 해버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결국 법적인 개정까지는 못 가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로 넘어왔어요. 사상 처음입니다. 국회로 법안이 개정돼서 어쨌든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국면이 다르다. 다르고 예, 예. 자유한국당도 당론으로 공수처는 반대하셨지만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찬성하셨잖아요. 그리고 법안도 마련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이후에 국회 정상화가 되면 자유한국당도 같은 그러한 그 입장으로 논의를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전혀 김영우 과반 의원님 다릅니다. 전망 간단하게 예. 듣고 넘어갈게요. 문제는 그 국가의 연속성, 지속성을 위해서 검찰이나 경찰은 굉장히 중요한 공권력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강제 입법 절차를 통해서 이 법이 딱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첨예한 또 갈등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패스트 트랙에 이제 올라간 이유입니다만은 네. 이 패스트 트랙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협의되고 좀 합의돼야지 그게 좀 복잡하고 아니면 좀 길어진다고 해서 이 네. 패스트 트랙을 태우다 보니까 아니 검찰하고 경찰 싸우면은 도대체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권이 이 문제를 더욱더 촉발시켰다. 이 원죄가 알겠습니다. 있죠. 이 관련 얘기는 지금 조금 이어서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이게 오늘 최고의 정치가 유튜브로 처음으로 지금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시범적인 실시고요. 얼굴 나갑니까? 그러면?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근데 예, 알겠습니다. 소개도 안 했는데 문자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유튜브에서 아니요. 문자로. 예. 예를 들어서 얼굴을 보시고 김동근 청취자님이 김영우 의원님 면도 좀 하라고. 트레이드 마크신데 네, 요새 농성 중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나중에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K7416님은 김경래 기자, 이게 저한테 목소리는 샤프했는데 외모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짐승 같다. 이건 뭐 칭찬인데. 유튜브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잘못 보신 것 같고요. 어쨌든 시험은 보이나 보죠. 지금 유튜브 KBS 일라디오 채널로 들어오시면은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프로그램이 아마 라이브 중계가 될 때쯤이면은 수만 명이 같이 보겠지만 당분간은 좀 소소하게 가족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좀 이어갈게요.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삭발하셨고요. 김영우 의원님이 하신 건 아니고요. 네. 예, 화면으로 보시겠지만 이제 김영우 의원님 하신 건 아니고 김영우님은 이제 수임을 기르셨고 다른 네 분과는 분이 아니라. 이제 삭발을 하셨고 장외 투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조 계속 가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으로서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정말 염려되는 게 어제입니까? 네. 대통령께서 사회 원로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하셨고 예. 그 원로들이 여러 가지 이제 우려되는 바를 전달을 한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지금의 여러 가지 뭐 적폐청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지금 검찰의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기조로 봐가지고는 아마 그 정치권의 그런 지금의 어떤 갈등 양상도 계속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은 이렇게 입법부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뭐 대통령도 이런 그 여야 영수회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이 국면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예. 그런데 전혀 그런 기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은 아마 계속 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얘기를 아주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잘 안 풀리겠죠. 그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답답하지 않아요? 뭐 추경도 처리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이 난국을? 네, 우선 뭐 네. 김영우 의원님 말씀에 조금 저는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그런 기조신데 예.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이렇게 섞는 거를 자꾸 잘하세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 말씀에 두 가지 방향이잖아요. 하나는 이제 적폐 수사고 네. 또 하나는 국회의 지금 이런 이제 극한 대치 상황인데요. 네. 원로들 말씀에 적폐 수사에 대한 이제 말씀이 있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 뭐냐면 과거와 달리 청와대가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고요. 또 지시를 하나는 했잖아요. 아니죠. 여러 그런 차례 것은 지시했잖아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그럼 뭐두 분이 싸우세요. 네. 제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정말 있었다면 이거는 뭐 용서한다든지 화합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건 국민의 뜻이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미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재판 중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다는 명확한 말씀이지 이걸 뭐 계속해서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국회 난맥상에 대해서는 특히 윤여준 전 장관께서
아마 여야가 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대통령이 나서 네. 주시라. 거기에 끄덕끄덕 하셨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역할을 하실 아까 것 같고요. 김영우 네.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영수회담 같은 거 네. 제안도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제안 오면은 자유한국당은 받나요? 그러면? 그거는 뭐 제가 당 대표가 아니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예, 저는 우리 당 대표께도 제가 사실 그 개인적으로 요청을 드렸어요. 아 그래요? 영수회담 한번 요청하시라. 예. 저는 뭐 제가 뭐 당에서 어떤 특별한 당직은 지금 뭐 도당위원장이긴 합니다만은 예. 지도부라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국회의장께서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병환이 좀 있으셔서 근데 퇴원했다는 소식은 들리더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빨리 쾌유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좀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진 의원들도 이런 때는 좀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그제 또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중진 의원님들도 좀 만났어요. 그분들도 속으로는 굉장히 지금 그 불편해하시고 이건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네. 아무리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그 야당인 자유한국당 해산해라라고 하는 국민청원 뭐 160만 건입니까? 지금 170만. 예, 그런 거 예. 들어갔다고 해서 여당에서 좋아할 일도 아니다. 우리가 예.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씀 듣고 제가 많이 좀 느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 정치적인 갈등이 정말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을 돌파를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할 수 있는 그 지혜,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지금 국민 편가르기 하고 적폐와 촛불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야. 갈등을 일으키면 이거 끝까지 갑니다. 예, 시간이 저희들이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자 170만이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논란은 있지만은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30초씩만 네. 좀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죠 오늘. 표 의원님부터.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 해체 청원도 24~25만 넘어서고 있습니다. 20만 넘었죠. 네, 청와대 대단히 답변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번 KBS 수신료 문제라든지 또는 네.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 청원이 일어났을 때 그걸 인용하시면서 개선을 요구하셨어요. 네. 근데 정부에 불리한 건 인용하고 또 본인에게 불리한 거는 거부하거나 조작설 얘기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국민의 여기까지. 엄중한 명령은 예. 저희들이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당 김 의원님. 해산을 청와대 국민 게시판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청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다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결성한 그 정치 결사체고요. 이 정당에 대한 평가는 투표,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요. 지금 그러면은 뭐 30% 지지율 이상의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해산하라고 하면 다른 뭐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나 민평화당 다 해산해야 되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 30초 됐어요. 30%만 해산하고 30초 됐고 4~5%만 저기, 남겨둬야죠. 네, 북한이 했다고 생각은 안 하시죠, 김영 의원님? 저는 그런 음모론 자체가 그 신빙성은 없다고 봅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오늘 오직 답답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고의 정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